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린스포 학원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6분입니다. 수남고등학교 긴급 입시 설명회를 하고 나서 내신 설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학부모님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건 이해를 한다. 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음, 중학교 때는 중학교 내신을 받으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다시 고등학교 내신을 받아야 되고 또 영어는 영어대로 뭐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부모님께서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입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의 현실이 소위 말하는 그냥 입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일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화면 전환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형 인간이라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5월 9일 목요일 오전 7시 15분입니다. 운동 갔다 오고 나서 녹화 들어가니까 되게 좋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024년 1학기 중간고사라고 돼 있죠. 예, 학교가 보니까 포항제철고등학교입니다. 예, 전국 단위의 자사고가 되겠고 예,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이지 수가 10개인데 객관식이 30문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주관식 문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그 만약에 자녀분을 좀 먼 곳으로 기숙학교나 이런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과목적인 특성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포항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지문의 개수가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의 개수가 약 130개 정도가 됩니다. 예, 유라고나 수남고가 공부해야 되는 양은 많아봤자 20개 정도 됩니다. 거의 6배, 7개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남 외고 같은 경우는 한 100지문 정도 됩니다. 물론 학년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학교 때의 100점만 목표로 하면 안 되냐면 그 자녀의 의식 교육과 부모님의 의식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1번 그래 고등학교 입시 영어가 어렵다는 거 알겠다. 2 그래서 이 고등학교 입시 영어를 만약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3. 그런데 중학교 내신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4.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어, 중학교 때의 시험 범위가 어떤 루트,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많아봤자 교과서 지문 2개, 많으면 3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네, 단순 암기. 그런데 이거는 그 고등학교는 단순 암기가 안 됩니다. 암기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속독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너무 길고요.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부모님께 제가 말씀을 그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부모님의 의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점 받아야 돼. 나 때도 100점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그래 A 등급을 받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봐라는 격려가 필요하지. 어, 점수를 뭐 몇 점을 이렇게 감점을 당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것은 아이를 사육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과가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원은 100점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100점을 붙이는 순간 나는 100점이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겸손함. 손흥민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100점은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문법에 치중을 하고 독해에 치중을 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내용들이 다 저희 그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지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단서문이라는 책입니다. 단서문. 우리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yes24라는 서점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자, 화면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목을 단서문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단서문.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2023년 1월에 그 출시가 된 책인데 지금 1A, 1B, 뭐 2A, 2B 이렇게 해서 교재가 그 수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문에 해당하는 이 책들을 지금 학원에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 책들을 단서를 찾아라는 아닙니다. 이 책들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출제를 합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능동태, 수동태, 뭐 주의해야 할 수동태, 부정사 용법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데이터. 한마디로 그 학교 내신에 관련된 문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교재에 대한 그 변형 문제나 응용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 또 교재에 대한 내용 그대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능동태, 수동태가 있다. 아이들이 요거 제일 어려워하는데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눌렀어요. 체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체크가 됐죠.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자동 출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출제 방식이 있습니다. 문항 출제, 입학고사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일단은 우리는 혼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10개, 중 10개, 그다음에 하 5개 이런 식으로 하면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단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이 있으니까 제 이름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프린시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자 지금 보시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 그러니까 문법을 배웠다라고 하고 학원에서 문법을 배우고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공부를 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험지 우리가 미리 보면서 이게 지금 학교 내신 문제랑 거의 흡사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완료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시험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문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 이름이 나와 있죠. 출제일이 5월 9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 정보 인쇄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QR코드가 생기는데 이 QR코드를 찍으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도 이 지문이 그대로 뜨니다. 스마트폰 어쨌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건설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풀면 결과가 바로 뜹니다. 틀린 문제. 그럼 우리도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종이 테스트도 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테스트도 동시에 칩니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낙방이다, fail했다, flunk했다 그러면 재시험을 칩니다. 그 재시험을 하면서 다시 자기만의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독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입시 영어가 어렵다는 거 알겠는데, 자, 지문의 길이를 보세요. 자, 지문의 길이. 자, 준비 시작. 자, 중학교 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요 속도로 읽어 나가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독해를 하느냐? 중학교 때의 스타일 때문에 현대의 기술들은 제공한다. 대안 옵션. 그 전통적인 접근 이렇게 가버린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뭐 끊어읽기를 해야 된다, 뭐 직독식해를 해야 된다, 뭐 다 좋은데요. 의미가 구성되어 있는 덩어리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대 기술들이 제공하는 것은 대안을 제공합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에 대안을 줍니다. 교육에 있어서. 끝. 전통적인 접근법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 교육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자. 네. 교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쩔 수 없이 획일적인 그런 티칭을 교수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지. 이게 지금 중학교 때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게 보이는데 어머니들께서 혹은 아버지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조금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첫 6학년에서 중1이 되니까 그래도 잘해야지 불안감에. 근데 그건 또 독서력과 관련돼 있고요. 독서력은 또 집중력과 관련돼 있고요. 그건 또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이 질문을 하신 어머니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상담회에서 질문하신 어머니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아까 제가 썼지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도 필요하지만 빠르게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속도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 그래서 솔루션이 뭔데? 솔루션을 줘봐. 1. 초조해 하지 마라. 2. 대안을 찾아라. 3.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대안을 찾아라. 그 다음 너무 중학교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본 싸움은 고등학교다. 네. 그런데 중학교가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러니 중학교 100점에 목숨 걸지 마라. 외고도 예전에는 A 등급을 다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합격생들을 보면 B를 받았는데도 뭐 예를 들면 영어에서 B를 받거나 역사에서 B를 받거나 심지어 국어에서 B를 받았는데 그걸 면접에서 가뿐히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외고도 가까운 곳으로 보면 이제 김해 외고도 약간은 입시 전문 기관으로 조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김해 외고의 내신이 문학 작품도 들어가고 어떤 토론이나 토플 지문들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냥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좀 재미없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이 학생이 쓴 후기를 보세요. 중학교 영어는 장난인 것 같다. 이 학생은 중학교 때 다 거의 A를 받았고 역사에서 실수해서 뭐 B 받았던 학생 당연히 합격해서 다니고 있고요. 네, 중학교 영어는 장난인 것 같다. 사실 최은웅 샌더 없이 학원에서 일주일 공부하고 A 받은 적도 있었다. 맞습니다. 왜냐? 혼자 공부해도 되니까. 물론 이제 이건 내신을 방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그대로 기술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너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근데 중1 때부터 최은웅 쌤에 의해 수많은 영어 지문들과 독해에 시달렸던 내가 좀 미안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겁이 안 난다. 부딪혀야 됩니다. 네. 부딪혀야 됩니다. 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입니다. 네. 수학은 할 말이 없다. 수학은 일단은 한 문제라도 덮을 걸 후회가 된다. 선행을 나가기보다는 이거는 전교 1등도 계속 이 말을 해요. 선행을 나가기보다는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해 외고든 김풀이든
포항제철 고등학교든 현대 청운고든 수남고든 유라고든 산문고든 대청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잘 읽고 잘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는 공부보다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전략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또 이런 영상, 이건 학부모님 그때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알 권리와 약속의 측면에서 제작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프린스퍼 어학원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